2차 방정식 이걸 풀어달래, 맞지? 한쪽으로 넘기면 3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6의 x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지?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잖아. 근해 공식을 이용합시다. 근해 공식 하면 어떻게 돼? 짝수 공식을 내가 설명했나? 아니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하면 얼마야? 4, 6에 24 마이너스 4ac 하니까 플러스 12 이렇게 되나봐. 그럼 얘가 36이라서 6으로 풀리죠? 그죠? 얘는 6으로 약분하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이 답인가봐. 아이고 1이 오히려 플러스 마이너스구나. 그러면 3분의 루트 6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답인가봐. 이렇게. 그지? 다음 99번 근해 공식이지. 그냥 근해 공식.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아마 안 보일 겁니다. 근해 공식으로 해서 안 풀릴 거야. 왜냐면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될 수 있게 준 건데 그게 당연히 어렵겠지만 가능합니다. 자, 얘는 루트 2 플러스 1 곱하기 1로 쪼갤 수 있죠. 얘는 뭐 곱하기 뭐로 쪼갤 수 있냐면 루트 2 곱하기 1로 쪼갤 수 있는데 어디가 루트 2냐가 이제 중요한데 얘가 루트 2고 얘가 1이면 이렇게 엇갈려서 곱해서 더한다고 한들 얘가 나오나? 안 나온단 말이지. 아, 그럼 이거 바꿔볼까? 이렇게 하잖아. 원래 숫자면 이렇게 하잖아. 바꿔볼까? 이렇게.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하면 나온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얘는 루트 2 플러스 1 요거에 x 플러스 1 요거 하나 두 번째 x 플러스 루트 2 하나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는 마이너스 루트 2인 거 보이죠? 얘가 0이 되는 거는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당연히 이렇게 쓰면 안 될 거니까 유리화 해주려고 분모분자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지. 그래.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한다. 여기도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한다. 그럼 분모는 합차니까 이제 2 마이너스 1 해가지고 1 될 거고요. 분자는 마이너스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이 요 두 개인데 이 중에서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왜? 똑같은 마이너스 루트 2에다 얘를 1을 더했으니까.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래. 그래서 뭐야? 알파에다가 베타를 마이너스 2배 하래. 얼마야? 플러스 2 루트 2 마이너스 2. 얘는 얼마야? 루트 2 마이너스 2가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됐나요? 다음 03번 2차 방정식 요거의 한근이 k-1일 때 그때 요거의 한근이 k-1이라는 건 근이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야? x에다가 당연히 대입해야겠죠. 근이라는 건 x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2에 k-1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곱하기 k-1 마이너스 k 플러스 하면 0 돼야 될 거예요. 왜? 근이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0 나와야 되니까. 그럼 전개하면은 2k 제곱에 마이너스 4k에 플러스 2. 천천히 계산해도 돼.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얘는 정리하면 k 제곱 너무 암산하려고 하지 말고 잘 안 되면 천천히 해. 플러스 5k 플러스 6은 0이고요. 인수분해가 2하고 3인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k는 2거나 3이겠네. 그래서 k 값의 합은 5다라고 풀어주면 되겠네. 그치? 다음 04번 다음 2차 방정식 요것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를 갖는다. k 값에 관계없이 무슨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 나오면 항등식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 걔가 x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k-3 당연히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야. 플러스 a 플러스 kb 플러스 2b는 0이다.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요게 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가 항상 k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게 k에다 뭘 집어넣든지 이런 말이거든. 그럼 k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k에 관해서 묶어야 돼. 얘는 1 하나 플러스 b 하나 쓰고 나머지는 그냥 a 플러스 2b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 ak 플러스 b가 5k 마이너스 3이래. 그럼 니네 얘가 항등식이야. 얘가 만약에 k에 관한 항등식이면 a는 얼마야? 5, b는 마 3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항등식이면
좌변과 우변의 식이 똑같아야 돼. K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자, AK 플러스 B가 0이야. 야, 얘도 항등식이래. A는 얼마일까? A 얼마야? 0. B도 0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A도 0, B도 0이어야 된다. 맞지? 그럼 이거야. 얘가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요 개수의 얘랑 얘가 다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럼 B는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얼마야? A는 5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 다야. 그치? 다. 07번. 자, 방정식 요걸 풀어달래. 자,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그 우리 절대값을 보면 뭐 하라 그랬지? 절대값을 보면 물론 간단한 절대값들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한번 나눠서 풀면 된다고 했지만 식이 복잡할 때는 절대값을 보면 그 x가 양수일 때랑 x가 음수일 때랑 나눠서 풀 거라 했어. 등호는 한쪽에다 아무데나. 그래서 x가 양수면 절대값은 그대로 풀리고요. x가 음수면 절대값은 부호가 밖에서 풀립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그지? 그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루트 x의 제곱입니다. 그지? 안쪽에 있는 제곱을 얘도 풀 때도 이렇게 풀리면서 그 x가 양수면 그대로 풀고 음수면 부호를 바꿔서 풀잖아. 예를 들어 너네한테 루트 2의 제곱이 얼마냐 그러면 4라고 잘 얘기하는데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뭔데? 그거 3이잖아. 다 알잖아. 왜? 얘는 실제로 루트 9랑 똑같은 거니까 3이잖아. 그래서 아 여기 안에 음수면 제곱이 있으면 어차피 사라져서 풀리는데 부호 바꿔서 풀자. 요거지 요거. 맞지? 그래서 얘랑 의미가 똑같은 게 요거야. 그럼 그 말은 자 절대값 x-1의 제곱 저렇게 써있잖아. 아 미안 절대값이 아니지. 루트 x-1의 제곱 저렇게 써있잖아. 그럼 쟤는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 절대값 x-1 이 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풀면 된다고. 그치? 그럼 이런 절대값 문제를 풀면 어떻게 해?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는 거죠. 첫 번째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면은 요 절대값을 어떻게 풀려요? 그대로 풀리죠. 그래서 얘는 x-1의 x제곱 마이너스 3이다. 얘는 한쪽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될 거고 얘는 x 마이너스 2 하나 x 플러스 1 하나는 0이 된다. 그래서 x는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는 건데 나는 x가 1보다 크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걸 그대로 푼 거기 때문에 얘는 안 돼. 그지? 두 번째 얘는 x가 1보다 작으면 저 절대값은 어떻게 풀려요? 부호가 밖에서 풀립니다. 이렇게. 그거는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다 오른쪽 넘기면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얘네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근해 공식 안 되면 근해 공식. 근해 공식 하면 어떻게 돼? 2의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c라면 플러스 16이 돼서요. 루트 17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다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 되는데 나는 x가 뭐라고 가정했어? 1보다 작다라고 가정했지. 맞지? 근데 잘 봐. 만약에 요거면 돼? 안 돼? 루트 17은 대략 얼마죠? 4. 얼마입니다. 루트 16보다 크니까. 그럼 4에서 1 빼면 3. 얼마를 2로 나누면 얼마야? 0.5보다는 클 거야. 3을 나눴으니까. 그치? 얘는 1보다 크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요것만 가능하다. 그치?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되는 거야? 요거랑 요거가 답이 되는 거야. 좀 특이하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다음 9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다른 세 개의 반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 그때 가장 큰 반원의 반지름 길이가 18이고 그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이걸 때 작은 반원. 그럼 여기 작은 반원의 반지름을 x라고 한번 해볼까? 반지름을. 그럼 여기도 당연히 x죠. 그지? 그럼 요만큼은 얼마야? 18 마이너스 2x. 맞아? 그럼 반지름은 얼마인 지원아? 9 마이너스 x. 좋아. 9 마이너스 x. 그럼 자 이제 여기서 힌트가 그때 색칠된 부분 여기 넓이가 18파이라고 알려준 거잖아.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전체 반원의 넓이에서 요거 두 개 빼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전체 반원의 반지름은 얼마? 9. 그래서 99, 81 파이. 근데 이거는 원. 그래서 뭐 해줘? 2분의 1. 이게 반원. 맞아. 거기서 빼는 거야. 뭘 빼? 첫 번째 요거부터 해볼까? 요거 반원 어떻게 돼? 9 마이너스 x의 제곱 파이. 근데 걔도 2분의 1 반원이니까. 맞아. 그 다음 두 번째는 x제곱 파이의 2분의 1.
그걸 또 빼면 걔가 얼마가 나온다? 18파이가 나온다. 그럼 모든 항에 파이가 있으니까 파이 다 약분해. 또 모든 항에 2분의 1이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쓰자. 얘는 파이 11. 얘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2 곱하니까 36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지? 전개합시다. 얘는 81. 얘도 81 마이너스 18 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자, 마이너스 x제곱이랑 얘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니까 플러스 18x. 마이너스 81에 지워지네. 걔가 얼마? 36. 전체를 마이너스 2로 나눌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9x고요. 얘 마이너스로 나누면 마이너스 18이죠. 근데 왼쪽으로 넘어가면 다시 플러스 18. 민수분해가 3, 6인데 마마 이렇게 됩니다. 그럼 x는 얼마야? 3이거나 또는 6이거든. 둘 중에 뭐 해야 될까라고 하면 x가 3이어야 돼. 그래야 얘 반지름이 6이 되는 거고. 그지? 얘가 6이면 얘 반지름이 3인 거잖아. 어쨌거나 저쨌거나 작은 반지름은 3이 돼야 된다. 그지? 답은 3이다. 다음 10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2배 차이 나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대. 그러면 그때 뭐가 궁금하대? 가로의 길이? 그럼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야? 일단 세로를 x라고 할게. 그게 편할 것 같아. 가로를, 아이고, 잠깐만, 잘못했네. 원래 자르기 전에 세로가 x면 가로가 2x인 거야. 근데 얼마만큼 잘랐어? 끄트머리를 1cm씩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랐대. 그래서 이걸 접어 올려서 상자를 만들었는데 그거의 부피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밑넓이 요만큼은 2x에서 양쪽에 1 빼서 이렇게 빠지는 거지. 요만큼은 x에서 양쪽에 1 빠져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밑넓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2x-2 곱하기 x-2 곱하기 높이가 얼마야? 접어 올리면 1이겠죠? 그럼 요거네. 요거가 그냥 부피인데 그게 얼마가 됐다고? 40이 됐다 이 소리네. 그럼 전개해보면 어떻게 돼?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40. 그럼 전체를 또 2로 나눠보자.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 여기 20인데 20이 왼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8은 0. 그럼 얘는 6 하나 3 하나인데 여기 마이너스겠네. 그럼 x는 변의 길이여야 돼서 양수여야 되니까 얼마? 6인 거지. 그럼 답이 6이 아니야? 뭘 구해달래? 처음 가로의 길이 얼마? 요거 구해달래. 요거. 얼마? 답은 10이다 이렇게 구해줘야 돼. 활용은 끝까지 물어보는 게 뭔지 잘 봐줘야 돼. 이거 다 니네 시험 보면 이 정도는 솔직히 중학교 3학년 때도 나와. 그지? 다 2차 방식 연결된다고 맞지? 고등학교 거랑 연결되는 거야. 진짜로 이거 다 고등학교 2차 방정식이랑 중학교 2차 방정식이랑 딱 다른 게 그 루트 안에 허근 들어가는 거 그거 말고 다 똑같아. 잘 들어야 돼. 이건 진짜 니네 시험에도 도움 되는 거야. 다음 상점에서 어떤 물건의 가격을 X% 인상한 후 다시 X% 인하했대. 그럼 생각했을 때 X% 인상하고 다시 X% 인하했으면 원래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왜? 예를 들어 너는 1,000원짜리 상품을 10% 인상한다고 해보자. 그럼 10% 인상하면 퍼센테이지를 이제 분수로 바뀔 거니까 우리가 뭘 곱해? 10% 인상하면 뭘 곱해? 100분의 110을 곱하죠. 그렇죠? 10%만 100분의 10만 곱하면 그냥 인상된 금액만 나오는 거고 전체 인상했을 때 총 금액을 구하려면 아이고 이걸 곱하지. 그치? 그럼 얼마가 돼? 1,100원이 됩니다. 그럼 또 그 1,100원을 다시 한번 10% 인하하면 얼마에 곱해? 100분의 90을 곱하겠죠. 그럼 0000 지워지니까 얼마예요? 990이 된다. 아이고 이거 미친놈 잘못 썼네. 이건데 990이 된다. 맞냐? 그럼 어떡하지? 달라졌잖아 원래 가격이랑 맞지? 그래서 10% 인상했을 때랑 10% 인하했을 때 똑같이 한 번 해도 금액이 달라진다. 그래서 너네 주식 해봤어? 주식해서 50% 잃었잖아 만약에 반토막 났다고 하는데 그럼 다시 50% 오르면 될 줄 아는데 아니지. 거기서 50% 올라봤자 25% 오른 거지. 그래 할 때. 그래서 주식은 하지 마. 다음 보면 아니 해도 되는데 잘 알고 해. 다음 어떤 상품의 가격을 X% 인상한 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떤 상품의 가격을 뭔지 모르니까 A라고 해볼게. 거기서 X%를 인상한데 그럼 뭘 곱해야 돼? 100분의 10% 인상하면 110을 곱하는 것처럼 X%를 인상하면 100 플러스 X를 곱하겠지. 이게 X% 인상된 금액. 그 금액에다가
다시 X% 인하할 거니까 이렇게 곱했더니 그 결과가 원래 가격보다 9% 낮아졌대. 요거네, 요거. 맞아? 요거지, 요거. 그럼 원래 가격이 뭔지 몰라도 얘는 약분될 거니까 그냥 지워도 된다, 이거지. 그 다음 분모에 100이 보이니까 요거 100도 다 지우면 안 돼. 왜?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안 되지. 분모가 만이고 얘는 분모가 100인 거니까. 맞지? 그래서 얘를 없앨 거면 여기다 100을 곱해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분자를 전개해보니까 이거 뭐야? 합차지, 합차? 그래서 뭐야? 만 마이너스 x제곱이 얼마? 910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넘어가면 900일 x제곱 되는 거고 x는 얼마야? 30.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30인데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 인상했다 감소했다 이런 거는 퍼센테이지는 양수로 무조건 표현해 줍니다. 저기 x가 양수라고 써 있기도 하고, 야 물건 가격을 20% 올릴 거야 라고 하지 뭐 마이너스 20% 올릴 거야 이런 말은 이상하잖아. 마이너스 20% 내릴 거야도 이상한 거야. 내린다라는 게 이미 빼는 건데 마이너스 하면 좀 말이 이상한 거야. 약간 상식 같은 거야, 상식. x는 양수다. 다음 13번. 다음 보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뭐 해야 된다 그랬지? 크거나 같다. 그치? 같으면 서로 같은 두 식은, 다르면 서로 다른 두 식은, 이런 얘기했죠. 판별식 d 구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뭐야 이거, 야, 이거 엄청 쉽네. 이거는 얘는 25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4k가 21보다는 작고 k는 4분의 21보다는 작고 나왔다. 그럼 얘가 대략 얼마야? 5. 얼마마다 대략. 맞지? 그래서 얘보다 작은 자연수는 뭐 있어? 1, 2, 3, 4, 5겠네. 맞지? 다 더해달래. 답 15인가 봐. 15. 다음 14번. 다음 중근을 가질 때. 이건 뭐 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중근을 가질 때. 그치?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하면 뭐해? 한발 d는 0이다. 그래서 뭐야? 4a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다. 야 이런 건 틀리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니네 이게 중3 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거는 진짜. 이거는 우변이 0이니까 4서 나눠도 되죠. 그죠?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가 플러스 돼서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1에 제곱이 0인 거야. 그럼 a는 얼마인 거야? 1인 거지. 자 이거야. 자 중근을 가지려면 a는 1이야. 중근이 1이란 소리야? 아니야. 중근을 가지려면 a가 1이래. 그럼 a가 1이면 도대체 어떤 중근 x값을 갖는데?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0이니까 x는 얼마? 마이너스 1인 거지. 얘가 바로 m인 거야. m. 중근 m. 그치? 얘가 그때 중근을 가질 때의 a값. 15번.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 위에 있는 건 중근을 갖고 밑에 있는 건 허근을 가져야 된다.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똑같네. 위에 있는 건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 d가 0이다. 밑에 있는 건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 d가 0보다 작다. 그치? 위에 있는 거 판별 d 구해볼게. b제곱 마이너스 4ac. c를 쓸 때 항상 이렇게 가로를 써. 항상 헷갈리니까. 얘가 0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변이 0이니까 4로 나눠도 상관없죠. 요거 전개하면요. 얘는 k제곱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1입니다. 마이너스 분배하면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고요. 걔가 0 나온다. 얘는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이라서요. 2 하나 1 하는데 여기 마이너스인 거야. 그럼 k는 뭐가 될 수 있어? 2 아니면 마이너스 1이면 된대. 근데 두 번째, 그러면서 밑에 있는 식은 뭘 가져야 돼? 허근을 가져야 돼. 허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서양 어떻게 돼야 돼? 허근 가지려면 판별 d가 0보다 작다. 그치? 요게 0보다 작다. 그럼 얘는 1 넘어가면 8k가 되는 거고, k는 얼마보다 커야 돼? 8분의 1보다 커야 되는 거야. 얘가 0보다 작을래요. 맞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요건 안 되고요. 요것만 답이 됩니다.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치? 다음 16번. 다 비슷해. 다음에 뭐야? 얘도 아까랑 비슷해. 자, 얘가 k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 나왔네. 아, 이거 또 항등식 문제구나라는 게 이제 느낌이 풍기고, 맞지?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다. 그럼 뭐야? 또 판별 d가 0이다 이거지. 맞지? 그럼 판별 d를 구하면 b제곱 4에 a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뭐야? 0 이렇게 되는 거지. 또 우변이 0이니까 얘 지워도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맞지? 그럼 또 뭐해? K간에서 써보는 거야, 맞지? 전개해보면 자면 K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A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에 마이너스 4K에 마이너스 B는 0이어야 된대. K제곱은 어차피 그냥 지워지는 거고, 얘가 KK인데 묶어보면 2A 마이너스 4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가 0이어야 되는데, 얘가 K에 관한 항등식이면 요 개수가 얼마여야 된다고? 0. 그럼 A는 얼마? 2. 그럼 B는 얼마? 4가 된다라고 풀 수 있는 거지. 됐나요? 다음 18번. 자, 이거는 복수수에 관한 내용이라 아마 몰랐을 수 있는데, 둘이 곱해가지고 합쳐졌더니 앞에 마이너스가 생겼대. 우린 알아야지, 맞지? 다나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그치, 둘 다 음수일 때 생긴다. 그래서 A도 음수고 B도 음수일 때 앞에 마이너스가 생겨요 라고 일단 이거는 이렇게 적어놓고 출발해. 그럼 뭐 똑같은 문제거든. 그럼 얘 그늘 판별해달래. 그럼 뭐 하는 거야? 판별 D 구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지. 그치? 야, A를 제곱했어. 어떤 수를 제곱하면 반드시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죠. 쌤, 허수면요? 근데 허수면 안 돼. 이 A, B가 허수라는 말 없어. 그치?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거기서 B가 음수라며. 그럼 마이너스 4B는 뭐야, 반드시? 반드시 양수지. 야, 양수, 얘 지금 양수잖아, 얘도. 얘도 양수잖아, 마이너스까지 하면. 양수가 합쳐졌으니까 반드시 양수인 거니까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지. 얘가 0일 수 있나? 얘가 0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대. 혹시 모르지? A랑 B랑 합쳐서 0일 수도 있겠구나. 아니야,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야, A 제곱도 A가 어쨌든 음수인데 제곱하면 0보다 크지? 0이 될 수 없지. 얘도 0이 될 수 없지. 그럼 0이 될 수 없는 거 둘이 더 있는데 0은 될 수가 없네, 절대. 조금 어렵게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얘는 판별 D가 0보다 커야 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해줘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 내가 16번은 안 했을까? 했지? 다음 19번. 다음 2차 방정식 요놈이 중근을 가질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놈의 근을 판별해야 돼. 자, 위에 있는 식이 중근을 가질 때네, 위에 있는 식이. 그 위에 있는 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당연히 또 뭐야? 판별식 D가 0이다 이거 풀겠죠. 위에 있는 식 판별 D 구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일 때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성립한데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어서 두 번째 얘 근을 판별해달래. 자, 얘도 근 판별식 구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거든. 그래서 얘가 0보다 큰지 혹은 0인지 0보다 작은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거든. 그지? 얘 근을 판별해달라는 게 맞지?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4랑 4를 나눠도 될까? 우변 0이랑 부등식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왜? 어차피 양수 4니까 그냥 나눠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뀔 거 아니야. 그치? 편하게 생각해도 된다 이거야. 4 나눠버릴게.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요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궁금하대. 그래서 우리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할 때 되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완전 제곱이야. 완전 제곱. 어떤 식을 완전 제곱시키잖아. 완전 제곱이라는 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물론 실수 내에서. 근데 실수일 거라고. 어차피 허수는 그 복소수 잠깐 니네 가르치려고 허수가 잠깐 나온 거지. 실제로 허수에 대한 큰 언급은 나오지 않아.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요 개수 A, B는 다 실수래. 그지?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 형태로 좀 바꿔줄 거거든, 억지로. 그럼 어떻게 바뀔 겁니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잘 봐. 요 A제곱을 다 부쉈네. 요 A제곱을 이렇게 써도 되냐? A제곱은 4의 B-1이라고. 맞아? 다시 말하면 뭐라고 써냐? 뭐 4B-4라고 써도 돼? 맞아?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어보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B제곱에 A제곱이 4B니까 플러스 2B A제곱에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얘를 바꾼 게 이거야. 맞아? 그럼 내가 얘를 억지로 완전 제곱을 한번 해볼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2차 함수 배웠잖아. 뭐야? 마이너스 B로 묶어. B제곱 마이너스 2B. 야, 상수 너 뒤로 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억지로 완전 제곱. 맞지? 그 다음 뭐해? 요 놈의 절반의 제곱을 여기다 쓰죠. 다시 한번 빼주겠지. 그럼 문제될 거 없잖아. 그 앞에 세 개는 뭐로 묶여? b-1의 전체에 제곱하고 너 내려와 이렇게 하겠지. 얘 나가 하면서 뭐로 나가? 요렇게 나가는 거지. 그럼 잘 봐, 잘 봐. 얘는 완전 제곱이지. 반드시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곱했네. 그럼 얘는 반드시 뭐야? 0보다 작거나 같지. 그지? 반드시 0보다 작거나 같잖아. 거기다 2를 뺐어. 그럼 반드시 0보다 작아. 같을 수 있나? 0일 수 있나? 안 되지. 왜? 아무리 커도 얘가 0인데 0에서 2 빼면 무조건 음수일 거 아니야. 얘는 무조건 음수라서 아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이런 느낌. 다음 21번. 자, 2차 방정식 요놈이 중근을 가질 때 다음 양수 A, B, C를 세 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구해달래. 가볼게. 얘가 중근을 갖는다. 얘가 중근을 갖는다. 자,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또 판별의 D를 구하겠죠? 판별의 D를 구하면 B제곱에 마이너스 4AC 얘가 0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 우변이 0이니까 4는 일단 나눠도 된다고. 그치? 그 다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전개 한번 해볼게. 이거 곱셈 공식이거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뭔지 아니? 자,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가 뭐야?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지. 왜 그런 거야? 얘랑 얘랑 곱하면 A제곱인데요? 그치? 얘랑 얘랑 곱하면 AB인데 얘랑 얘랑 곱해도 AB잖아. 그래서 AB가 두 개 나와서 2AB인데요. 그치? 얘랑 얘랑 곱하면 B제곱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냥 외워둔 거지. 이 공식으로 외운 거잖아. 맞지? 그래서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라는 건 요 괄호에서 하나, 요 괄호에서 하나를 뽑아서 곱하는 거야. 그치? 그럼 잘 봐.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건 A 뽑으면 뭐 나와? A 제곱 나와. B 뽑으면 B 제곱 나오고 C 뽑으면 C 제곱 나와. 맞아? 자, A 하나 B 하나 뽑은 건 몇 개 나와? AB BA니까 몇 개 나와? 두 개. 그럼 B 하나 C 하나 뽑은 건 BC CB는 두 개. AC CA도 두 개. 맞지? 그래서 얘는 두 개. AB BC CA가 된다. 이게 공식이야. 외워야 돼 결국. 아니 지금 잘 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다시 한 번 더. 자 집중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그냥 모양으로 기억해야 돼. 두 배의 AB BC CA가 된다. AC라고 하는 것보다 CA라고 쓰는 걸 좀 더 좋아해. 그 다음 뭐 할 거야? 마이너스 3 요거 할 거지. 똑같네. 그럼 요거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3 요거 하면 요렇게 쓰면 되는 거네. 맞아? 그럼 얘가 0이래.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시우야 너 그렇게 하면 졸릴 것 같아. A 똑바로 앉아 그냥.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걸 보고 우리 무슨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요것도 내가 공식으로 외우라고 했는데 잘 몰라? 한번 보여줄게. 한 번만 보여줄 거야. 다시 안 보여줘 이거. 잘 봐. 되게 귀찮거든. 잘 봐. 어떻게 할 거냐? 요 식을 2배 할 거야. 근데 마음대로 2배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우배는 0이라서 해도 되긴 돼. 우배는 0이라서 원래 해도 돼. 여기서는. 는 0이니까 양쪽이 2 곱했다 생각하면 0에다 2 곱하면 어차피 0이니까. 그치? 근데 그래도 0이 아닐 때도 있을 테니까 2분의 1 곱해주면 진짜 문제될 거 없잖아. 어차피 2 곱한 다음 2분의 1 곱하면 그냥 1인데. 그치? 그럼 자 2만 분배합시다. 그럼 자 2만 분배하면 2a제곱 집중해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bc 2ab구나.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된다. 자 봐봐. 그럼 그때 잘 봐. 잘 봐야 돼. 요거 a제곱 2개 있고 b제곱 2개 있고 c제곱 2개 있는 거지. 거기서 a제곱 하나랑 b제곱 하나랑 마이너스 2ab가 만나면 이렇게 써도 돼.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그지? 이거 더하기. 그 다음에 b제곱 하나랑 c제곱 하나랑 이렇게 써야 돼. 그 다음에 b제곱 하나랑 c제곱 하나랑 만나면 요거까지 만나면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a제곱 하나 더 있죠. c제곱 하나 더 있죠. 그거랑 마이너스 2ca가 만나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써도 이제 완전 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b의 제곱, 얘는 b 마이너스 c의 제곱, 얘는 c 마이너스 a의 제곱인데 그 앞에 뭐가 있었어? 2분의 1이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걸 보는 순간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이 귀찮잖아. 공식이야. 외워야 돼. 알지? 그러고 나면 뭐 하고 싶은 거야? 얘가 0 나온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보자. 야, 아까 어떤 수를 제곱하면 완전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며. 얘도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3개 더했는데도 0이 나왔네.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얘가 1이야. 그럼 누군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0 될 거 아니야? 돼? 안 된다고. 왜?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며. 그럼 뭐야? 셋 다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셋 다 0일 수밖에. 그럼 얘가 0이려면 A랑 B랑 같아야 0인 거고, 얘는 B랑 C랑 같아야 0인 거고, 얘는 C랑 A랑 같아야 0인 거니까 결국 얘네들이 0 나오려면 A, B, C는 다 길이가 같은 정삼각형이어야 돼. 이 내용이야. 유형이니까 기억해두는 게 좋을 겁니다. 22번. 자,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A, B인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 요름이 중근을 가질 때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자 가보자. 예를 들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 이렇게 돼 있나 봐. 그지? 이렇게. 근데 여기 빗변이 뭔지는 안 알려주는데 그걸 A에 관한 식으로 구하래. 어떨 때? 얘가 중근을 가질 때. 힌트가 얘가 중근을 가질 때. 그럼 또 중근을 가질 때 하면 한 배씩 D죠. 뻔하지 뭐. 뭐야? B제곱. 바로 갈게.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다. 얘가 0이다 이 소리네. 그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8AB인 거잖아. 그지? 그럼 플러스 4AB랑 만나면 이렇게 쓰고 이거 제껴도 되겠냐? 그지? 그 앞에 세 개는 또 뭐를 묶여? 2A 마이너스 B의 전체의 제곱이 0이다. 야, 그럼 얘가 0이라는 소리는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요 괄호 자체가 0이 돼야 되고 2A 마이너스 B가 0이라는 거니까 2A는 B랑 같다 이 소리 맞니? 그치? 그럼 B 대신에 뭐라고 써야 돼? 2A라고 써도 되고 그때 빗변의 길이 X가 얼마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은 4A제곱 더하기 A제곱인 거지. 예, 이거. 그치? 얼마? 5A제곱. 뭐가? X제곱이. 그럼 X는 얼마야? 루트 씌우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A제곱인데 변의 길이는 당연히 양수일 테니까 플러스로 갈 거고. A도 양수잖아. 변의 길이니까. A도 루트 밖으로 나가면서 풀리겠지. 그냥 그대로. 그래서 루트 5A가 답이네. 다음. 24번. 다음 2차식. 요놈이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다음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뭐 판별식 D가 0이다. 뭐 최고차 한계수가 1일 때 절반의 제곱, 뭐 0, 절반의 제곱이 상수다. 뭐 는영 붙이면 중근에 간다. 뭐 다 똑같은 말이죠. 맞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 된다라는 건 판별식 D를 구하면 얼마야? 4K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요게 0이다 이렇게 되나? 그지? 4K로 묶으면 어떻게 돼? K 플러스 1은 0이네. 그럼 K는 얼마야? 얘랑 곱해서 0인 거니까 K는 얼마가 돼? 0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는 거지. 그럼 둘 중에 답이 뭘까? 답이 두 개인가? 답이 하나밖에 안 돼. 누구밖에 안 돼? 얘밖에 안 돼. 얘 왜 안 돼? 문제의 출발에 뭐라 그랬냐면 2차식이라고 그랬거든. 2차식. 2차식인데 K가 0이면 2차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얘 안 된다. 이거 확인해줘야 돼. 이런 거 확인해줘야 돼. 알겠지? 다 풀어놓고 틀리는 거야. 답 두 개 써가지고. 다음 25번. 다음 X에 대한 2차식 요놈이 요거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완전 제곱식이 될 때. 또 똑같은 문제네. 완전 제곱식이 된다. 중근에 갖는다. 근데 K값에 관계없이 이거 항등식 문제. 한 배에 D 구하면 바로 갈게. 4K제곱 플러스 2AK가 아니네. 4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AC. C가 되게 복잡하네. 요게 0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B제곱, 요게 B제곱이고 마이너스 4에다가 AC, C가 되게 길어. 이렇게 항상 가로를 쳐. 이거 나중에 분배 안 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4 플러스가 아니네. 마이너스 분배되네.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b가 되는 거지. 정리해보면 요거랑 요거랑 지워지고 k가 항등식이라 했으니까 요거랑 요거랑 k로 묶으면 4a 마이너스 8ak 그 다음 a제곱이랑 요거 마이너스 4a제곱 만나면 마이너스 3a제곱 그 다음 플러스 4b가 여기 뒤에 있고요. 상수는 마이너스 4만 남습니다. 요게 요거 분배된 거야. 이거 상수 아니야? 이거 분배된 거야. 이렇게. 그럼 지금 얘가 0 나와야 되는데 k값에 관계없으니까 a는 얼마? 2죠. 그럼 a가 2면 얘 얼마야? 좀만 참아. a 2면 얼마야? 12? 마이너스 16이냐? 그럼 b가 얼마가 돼야 돼? 4 이렇게 되는 거지. 돼?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다음 26번.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다 똑같은 문제잖아, 얘들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린 거야, 이거?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면 뭐 해야 된다고? 판베시티. 나는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게 판베시티가 0인 줄 모른다. 몰라? 알아? 그치? 그럼 왜 틀린 거야? 판베시티 이거 하면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4ac. 우변은 0이니까 또 4는 날라도 될 것 같아, 이렇게. 그치? 그럼 전개하면 a제곱이랑 a제곱 지워지네, 빼니까. 그럼 2a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b고 1에서 마이너스 12 하니까 마이너스 12는 0. 제발 헷갈리면 천천히 해. 암산 나처럼 하지 말고. 그럼 11 넘어가면 11이 넘어가면 플러스 11 이렇게 되니까 는 11이 돼. 이렇게. 그럼 둘이 더해서 11이 되는 a, b는 얼마나 많겠어? 그지? 근데 문제에서 a, b가 뭐라고 했냐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셀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수니까 a가 1이면 b는 얼마야? 9. a가 2면 7. 이런 식으로 가겠지. 뭐까지 가능해 a가? 5까지 가능해. 5 집어넣으면 얘가 1인 거지. 이거 5개네. 그지? 계속 해주면 된다. 다음 28번. 다음 2차 방정식 요놈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거일까 보거든. 2차 방정식 얘기 나오고 두근에 대한 얘기 나오면 내가 근과 계수의 관계는 고등학교 아니 중3 때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놓으라고 했는데 두근의 합 공식이 뭐였지?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얼마야? 7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7이니까 두근의 곱 공식은 뭐였지? a분의 c. 야 이거 진짜 외워야 돼. 진짜 외워야 돼. a분의 c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 가지고 뭘 구해달래?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을 구해달라는 건 저거 전개한 뭐야?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요거 구해달라는 건데 알파 베타 곱한 거는 3이잖아. 얘네들은 마이너스로만 묶으면 마이너스 7 아니야? 맞아? 거기다 플러스 1 해달래. 이거 구해달래. 그치? 뭐가 어려워? 맞지? 다음 29번. 자, 얘도 2차 방정식 나오고 두 근에 대한 언급이 나왔네. 그러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구하고 가자고. 두 근의 합은 얼마 할까? 두 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3. 두 근의 곱은 얼마? 2분의 3. 이라고 써놓고 가는 거야. 그치?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어떻게 구해? 저건 두 근의 차를 얘기하는 건데 저거는 못 구한다 그랬어. 그래서 저거의 제곱을 구할 거라고. 제곱을 하면 절대값이 사라질 거고 일단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뭐 하면 돼? 마이너스 4알파 베타 곱셈공식의 변형. 그럼 이제 얘가 얼마야? 3, 3, 9.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네. 얼마? 3 되는 거네.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3이야.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야? 제곱해서 3 되는 수는 뿔마 루트 3일 거 아니야? 근데 차이라는 건 절대값 씌울 거라니까. 그래서 루트 3이 답인 거지. 그치? 다음 30번. 또 2차 방정식 나오고 두근에 대한 언급했어. 두근의 합 얼마? 두근의 합 얼마? 두근의 곱은? 이거 써놓으라고. 그럼 끝났다고. 쟤 통분해봐. 통분하면 어떻게 돼? 알파 베타 분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아니야? 맞아, 통분하니까. 그럼 두근의 곱은 2분의 1이니까 이거 2분의 1 쓰면 돼.
그럼 두근의 차의 차, 아니 두근의 제곱의 차? 이건 어떻게 해? 합차지 합차? 얘도 얼마인지 아니까 4 쓰면 돼. 그치? 얘만 모르네. 어떻게 해? 또 변형. 뭐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4, 4, 16. 얘는 2분의 1에다 빼니까 2네. 얼마야? 14네. 그럼 제곱해서 14가 되는 수가 뭐야? 제곱해서 14가 되는 수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다. 그럼 플러스 루트 14일까? 마이너스 루트 14일까? 플러스 왜? 절대값이어서? 그치. 그걸 확인해줘요. 여기는 절대값 씌우라는 말이 없었어.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알파랑 베타 중에 누가 더 커? 알파가 더 크대.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반드시 뭐 해야 돼? 플러스여야지. 근데 만약에 베타가 더 크다면 마이너스 루트 14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확인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알파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루트 14다. 그래서 얘는 뭐야? 2분의 1에 분의 1분의 4 루트 14거든? 번분수 풀면 요거 안쪽에 있는 거 1, 8 루트 14. 요게 답인 거지. 다음. 31번. 또 나왔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또 무슨 생각할 수 있어?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은 써놓고 가자고. 두근의 합은 얼마? 6. 두근의 곱은 1 이렇게 써놓는 거야. 맞지? 그러고 나서 루트 알파랑 루트 베타 나 모르겠는데? 라고 할 건데 쟤를 어떻게 구할 거냐?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는 못 구하는데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의 제곱은 구할 수 있다. 그럼 얘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생각하면 돼. A 플러스 B의 제곱 생각하면 돼. 그럼 뭐야 얘는? 앞에 거 제곱 하면서 루트가 풀리겠지? 2배에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 이거겠네. 플러스 뒤에 거 제곱하면 이거겠네. 땡! 틀릴 수도 있어. 왜 그럴까? 얘는 잘 봐. 이거 확인해 줘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원래 잘 확인 안 하고 잘 문제에서 안 나와. 근데 진짜 올해 고등학교 내가 어디 고등학교인지 기억 안 나는데 진짜 올해 1차고사 시험에 나왔어. 이걸 일부러 노리고 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얘 의미가 이거지. 야, 얘랑 얘랑 곱하면 반드시 알파 제곱이야? 무슨 말이냐? 알파가 음수면 어떡할 건데? 그럼 니네 루트 음수 곱하기 루트 음수하면 앞에 마이너스가 생긴다며. 그치? 알파가 음수면 어떡할 거야? 알파가 음수여도 상관없긴 해. 왜? 알파가 음수잖아? 그럼 뭐야? 마이너스 루트 알파 제곱이 되는 거 맞지? 둘 다 음수면 앞에 마이너스 생긴다며. 근데 알파가 음수면 얘가 풀리면서 어떻게 돼? 부호가 바뀌어서 풀리지. 그래서 다시 플러스 알파가 되긴 해. 상관없어. 근데 알파랑 베타랑 곱하면 뭔데? 베타도 음수면 어떡해? 그럼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그치? 실제로는 그걸 노리고 낸 거야. 그래서 얘가 두 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돼. 여기서는 솔직히 그냥 풀어도 돼. 왜? 둘 다 양수거든. 그래서 그냥 풀려. 근데 왜 양수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음수로 내면 어떻게 학교 선생님이. 그럼 왜 양수일까 얘는? 얘는 두 근이 왜 양수일까? 두 근이 왜 양수인지를 생각해봐. 이게 나중에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에서 중요해져. 왜 두 근이 양수일까? 다 이유 있는 거야. 다 중요해져. 두 근이 왜 양수야 여기서? 두 근이 왜 양수인지 확신할 수 있어 시우야? 어떻게? 곱이 양수면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근데 비슷해. 거기서 좀만 더 접근하면 돼. 거기서 또 좀만 더 접근하면 돼. 다 했어. 뭐야? 왜 양수야? 거기서 더 한 발짝만 더 접근하면 돼. 다 나왔잖아. 곱해서 양수라며. 곱해서 양수면 무슨 말이야? 둘의 부호가 같다.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란 소리야. 근데 더 했는데도 양수니까. 그치? 곱해서도 양수고 더해서도 양수니까 무조건 양수인 거야. 그치? 만약에 곱해서 양수인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나왔어. 그럼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혹은 얘가 음수 나왔는데 얘가 양수야. 그럼 뭐야?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거고 양수의 숫자가 더 큰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어쨌든 요건 둘 다 양수니까 양수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돼. 알겠지? 솔직히 이것까지 들어가면 되게 깊게 들어가는 건데 실제로 학교 시험에 나왔으니까 내년이라고 안 나온다는 보장 없잖아. 맞지?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냐면 6이라는 거 찾았고 알파 베타는 1이니까 얘가 그냥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얼마야 얘는?
8이 된다. 그래서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의 제곱이 8이니까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는 뭐가 돼? 뿔마 루트 8이 된다. 그럼 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당연히 플러스여야 됩니다. 왜?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인데 더하면 양수지. 그래서 이 답이구나. 그래서 2루트 2가 답인 거야.